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지난 6월 27일 발표됐죠. 이전과 다르게 소득과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대출은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되었고 만기는 30년으로 축소된 데다가 신용대출과 전세대출 문턱도 일제히 높아진 겁니다. 이 정책의 여파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일주일 새 62% 급감했고 계약을 했던 매수자들도 상투를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한 마음에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맛보기로 규정한 이번 대출 규제로 서울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일단 진정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러는 와중에도 최근에 실시된 2025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과반에 이르는 49%가 하반기에는 주택 매매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부동산 불패 신화를 믿고 있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수단과 정책은 많다며 겨우 맛보기만 보여줬을 뿐이라고 자신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반은 여전히 하반기에 주택가격은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니 대체 서울 집값은 어떻게 될까 하는 궁금증이 안 일어날래야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 거라 예상하십니까? 서울에 집이 있든 없든 이건 우리 온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일단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강하니까 좀 지나서 정책이 느슨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아예 접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기조를 계속 유지할 거라는 전제로 전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연구원이 지난 7월 6일 실제 집값을 잡는 데 가장 효율적인 정책 조합이 어떤 것인지 살피는 의미심장한 실증 분석 결과를 내놔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번에 시행한 주담대와 정책 대출 등을 죄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입니다. 두 번째는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조정하는 방안입니다. 세 번째는 주택 공급 확대라는 시장 공급 정책입니다. 이 밖에도 기준금리와 소비자 물가, 주가 흐름 등 각종 거시경제 지표가 또 다른 시장 변수로 부동산 가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특정 거시경제 환경에 어떠한 정책 조합이 실제로 집값을 잡는데 가장 효율적인지 살피는 일은 연구기관에 있어 늘 관심사항이고 연구 대상입니다. 그걸 이번에 국토연구원이 실행에 옮겼고 그 결과를 발표한 거죠. 국토연구원은 수도권 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여러 경제 이론과 실제 통계 자료를 결합해서 경제의 여러 부문 간의 관계를 수치로 파악할 수 있는 거시계량 모형을 구축한 후 이런저런 부동산 정책을 시행했을 때 부동산 시장에 어떤 장단기 파급 효과를 불러오는지 연구를 한 것입니다. 복잡 단아한 수식을 마련하고 여기에다 이러저러한 숫자를 넣어봐서 한번 막 돌려보는 거죠. 어떤 계산값이 나오나.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의 집값 대비 대출 금액의 비율인 주택담보 인정 비율인 LTV를 10% 내리면 향후 3년간 집값이 연평균 0.421%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LTV를 10%만 내리면 집값이 0.41% 내려간답니다. 예를 들어 LTV가 60%라면 집값이 5억일 경우 대출을 그 집값의 60%인 3억까지 해준다는 건데 이 LTV를 60%에서 50%로 이렇게 10%를 내리면 집값도 따라서 하락한다는 의미입니다. 한때는 이 LTV가 80%까지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집값의 20%만 현금이 있으면 그 집을 살 수 있었죠. 나머지는 대출을 받고 말입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수도권에서 LTV를 10% 강화하고 또 6개월 내에 전입 의무 부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정책 효과가 달라질 수 있지만 상당한 정도 시장 안정 효과가 실증적으로 입증된 셈입니다. 또 수도권에서 총부채 상환 비율인 DTI 규제를 10% 강화하면, 그러니까 10%를 내리면 향후 3년에 걸쳐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연간 0.239% 하락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양도세가 10% 강화되면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0.553% 하락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좀 더 세금이 가장 효과가 센데요. 반면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 수도권에서 10% 감소하면 3년간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연간 0.397% 올라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급이 주니까 말이죠. 수요가 늘고서 집값이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각 정책마다 동일하게 10%씩 충격을 줬을 때 양도세, LTV, 공급 물량, DTI 순으로 파급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를 설명하면서 국토연구원 위원은 이렇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전후로 세금이 강화되고 대출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 DSR 중심으로 바뀌다 보니 여러 채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보다 수요자들도 똘똘한 한 채를 갖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이런 달라진 조건에 더해서 이번 627 부동산 대책으로 주담대 6억 한도 도입과 갭 투자 금지가 이루어지면서 대략 10억 원 이상 수도권 아파트의 매매가는 과열 양상이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맛보기 정책 하나만으로도 수도권 집값이 지금보다 10억 원 이상 내려갈 거라는 전문가의 전망이다, 이겁니다. 게다가 정부가 쓸 카드는 여전히 많다고 했습니다. 이게 맛보기라고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러니 새 집 마련을 계획하신 분들은 조급해하지 말고 느긋한 마음으로 한 발 물러서서 좀 더 기다려보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서울 아파트 지금보다 10억 원 이상 빠진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인생 후반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친구분들이 필요하십니까? 그리고 오지랖 넓게 참견하지 않고 그저 응원과 격려를 해주는 친구가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네이버 카페에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곳엔 33,000여 명이 넘는 회원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 맛집으로 이름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